트로이는 10년 동안 그리스의 모든 공격을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아침, 그리스군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해변에는 거대한 나무 말 한 마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신에게 바친 선물이라는 말에 트로이 사람들은 성벽 일부를 허물고 목마를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예언자 카산드라는 그 안에 적이 숨어 있다고 외쳤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승리를 축하하며 잠든 뒤 목마의 배가 열렸습니다. 10년을 지킨 성문은 도시 안에 들어온 적에 의해 열렸습니다. 이 장면은 너무 유명해서 일리아스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일리아스는 헥토르의 장례에서 끝납니다. 목마와 함락은 그 뒤에 이어진 별도의 전승입니다. 헥토르가 죽은 뒤에도 트로이는 곧바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킬레우스도 살아서 전쟁의 끝을 보지 못했습니다. 헥토르의 장례 뒤 트로이에는 새로운 지원군이 옵니다. 아마존 여왕 펜테실레이아와 에티오피아의 영웅 멤논이 트로이를 돕는 전승이 이어집니다. 아킬레우스는 이들을 쓰러뜨리지만 자신의 운명도 가까워집니다. 파리스가 쏜 화살이 아킬레우스를 죽입니다. 많은 후대 작품에서 아폴론이 화살을 이끌었다고 전합니다. 오늘날 가장 유명한 설명은 화살이 아킬레우스의 발뒤꿈치에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는 아킬레우스가 발뒤꿈치만 약한 불사신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스틱스강에 담가졌다는 이야기도 후대에 널리 알려진 전승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리스의 화살과 아폴론의 개입 가능성을 말하되 발뒤꿈치를 가장 오래된 확정 설정처럼 다루지 않습니다. 아킬레우스가 죽자 그의 갑옷을 누가 가질지를 두고 큰 아이아스와 오디세우스가 경쟁합니다. 아이아스는 아킬레우스 다음으로 강한 전사였습니다. 오디세우스는 힘보다 말과 지략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판정은 오디세우스에게 돌아갑니다. 모욕감과 광기에 사로잡힌 아이아스는 가축을 적군으로 착각해 죽인 뒤 정신을 되찾습니다. 자신이 한 일을 깨달은 그는 수치심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 비극은 소포클레스의 아이아스에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군은 최고의 전사도를 잃었습니다. 힘으로 성벽을 넘을 가능성은 더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마지막은 힘이 아니라 조건과 속임수의 싸움이 됩니다. 그리스군은 예언을 통해 트로이가 함락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먼저 헤라클레스의 활이 필요했습니다. 그 활을 가진 사람은 필록테테스였습니다. 필록테테스는 트로이로 오던 길에 뱀에게 물려 심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악취와 고통의 비명 때문에 그리스군은 그를 렘노스 섬에 버렸습니다. 이제 승리하려면 버린 사람에게 다시 도움을 청해야 했습니다. 필록테테스는 돌아와 헤라클레스의 활로 파리스를 죽였다고 전해집니다. 두 번째로 아킬레우스의 아들 네오프톨레모스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전장에 옵니다. 젊고 강하지만 트로이 함락의 밤에는 잔혹한 행동으로도 기억됩니다. 또한 트로이를 지키는 아테나의 신상 팔라디온을 성 안에서 훔쳐야 한다는 전승도 있습니다. 오디세우스와 디오메데스가 몰래 잠입해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 조건들은 자료마다 순서와 세부가 다릅니다.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트로이는 단순히 더 많은 병사를 밀어넣는다고 무너질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군은 적의 수호물과 예언을 하나씩 무너뜨린 뒤 마지막 계책을 준비합니다. 그 계획의 중심에 오디세우스가 있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목마 계획 전에 이미 트로이 안으로 숨어들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몸에 상처를 내고 누더기를 입어 거지처럼 변장합니다. 헬레네만 그를 알아봅니다. 오디세이아에서 헬레네는 오디세우스를 씻기고 정체를 물었지만 그가 안전하게 그리스 진영으로 돌아갈 때까지 말하지 않았다고 회상합니다. 오디세우스는 도시 안의 구조와 사람들의 상태를 살핍니다. 일부 전승에서는 디오메데스와 함께 다시 잠입해 팔라디온을 훔칩니다. 이 경험은 목마 계획에 필요한 정보를 줬을 수 있습니다. 성문은 어떻게 열리는지, 트로이 사람들이 어떤 신의 징조를 두려워하는지, 긴 전쟁 때문에 도시의 마음이 얼마나 지쳤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목마 작전은 갑자기 떠오른 기발한 물건만이 아니었습니다. 적의 도시와 믿음을 오래 관찰한 끝에 만든 심리전이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거대한 나무말을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말의 속은 비어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 정예병이 숨습니다. 나머지 그리스군은 진영을 불태우고 배를 타고 떠난 척합니다. 실제로는 멀지 않은 테네토스 섬 뒤에 숨어 밤을 기다립니다. 목마를 만든 장인은 에페이오스입니다. 전승에서는 아테나가 제작을 도왔다고 합니다. 말 안에 들어간 전사의 명단은 자료마다 다르지만 오디세우스, 메넬라오스, 디오메데스, 네오프톨레모스 같은 인물이 포함됩니다. 왜 하필 말이었을까요? 말은 트로이 지역과 연결되는 상징이며 포세이돈과도 관련됩니다. 또 거대한 봉헌물처럼 보여 신에게 바친 선물이라는 거짓말을 믿게 만들기 좋았습니다. 다만 하나의 이유만 확정하기보다 목마가 트로이인의 종교적 판단을 노린 물건이었다고 설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목마 안은 어둡고 좁았습니다. 전사들은 창과 칼을 몸에 붙인 채 소리내지 않고 기다립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볼 수 없습니다. 계획이 들키면 불타거나 창에 찔려 모두 죽습니다. 그리스군은 시논이라는 병사 한 명을 해변에 남깁니다. 그의 임무는 목마에 관한 이야기를 트로이 사람들이 믿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목마는 병사 몇 명만 들어갈 작은 상자가 아니었습니다. 성벽 밖에서도 신에게 바친 거대한 기념물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동시에 안에는 무장한 전사들이 오랜 시간 숨어 있을 공간과 내려올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에페이오스는 나무 골격을 세우고 넓은 판자를 붙여 속이 빈 몸통을 만듭니다. 바퀴나 밧줄로 움직일 수 있게 했다는 후대 묘사도 있습니다. 그리스군은 이 거대한 물건을 만드는 동안 트로이의 눈을 속여야 했습니다. 마지막 공격을 준비하는 대신 패배를 인정하고 떠날 준비를 하는 것처럼 행동했을 것입니다. 작전에는 2번의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트로이 사람들이 그리스군이 정말 떠났다고 믿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목마를 부수지 않고 성 안으로 들여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빈 진영과 사라진 함대가 만들었습니다. 2번째는 시논의 말이 맡았습니다. 트로이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스 진영은 비어 있고 배도 보이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보던 적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전쟁이 끝났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때 시논이 붙잡힙니다. 시논은 자신이 그리스군에게 버림받은 피해자인 것처럼 말합니다. 오디세우스가 자신을 미워했고 그리스군이 안전한 귀환을 위해 자신을 희생시키려 했기 때문에 도망쳤다고 주장합니다. 이 이야기는 트로이 사람들이 이미 가진 감정에 맞았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교활하다. 그리스군은 잔인하다. 자신들은 마침내 승리했다. 시논은 목마가 아테나에게 바친 재물이라고 설명합니다. 너무 크게 만든 이유도 말합니다. 트로이 사람들이 성 안으로 가져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만약 트로이가 목마를 안에 들이면 아테나의 보호가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거짓말은 완전히 낯선 이야기보다 믿고 싶은 생각에 붙을 때 강해집니다. 트로이 사람들은 적이 도망쳤다는 증거를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시논의 상처와 공포도 진짜처럼 보입니다. 목마는 신에게 바친 선물처럼 웅장합니다. 사람들의 의견은 갈립니다. 어떤 이들은 목마를 불태우자고 합니다. 다른 이들은 배를 갈라 안을 확인하자고 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신에게 바친 물건이니 성 안에 들이자고 합니다. 가장 안전한 선택은 부수거나 그대로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전쟁 뒤에는 단순한 안전보다 승리의 증거가 더 매력적이었습니다. 목마를 성 안에 세우면 트로이는 그리스의 공격을 버틴 도시일 뿐 아니라 적의 신성한 물건까지 차지한 도시가 됩니다.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대한 전리품이 됩니다. 시논은 트로이 사람들의 자만만 이용한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도 이용했습니다. 목마를 훼손하면 아테나의 분노가 온다고 말했기 때문에 의심하던 사람도 먼저 손대기 어려워집니다. 목마는 탐나는 전리품이면서 건드리기 무서운 재물이 됐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믿은 것은 아닙니다. 라오콘과 카산드라는 위험을 경고합니다. 라오콘은 트로이의 사제입니다.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에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인이 선물을 가져올 때도 두렵다. 라오콘은 목마를 향해 창을 던집니다. 창이 박히자 속이 빈 몸통에서 둔한 울림이 납니다. 조금만 더 귀를 기울였다면 계획이 드러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바다에서 거대한 뱀 2마리가 나타납니다. 뱀은 라오콘과 2 아들을 휘감아 죽입니다. 트로이 사람들은 이를 목마를 공격한 사제가 신의 벌을 받은 징조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목마를 성 안으로 들여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라오콘의 죽음이 왜 일어났는지는 전승마다 다릅니다. 아테나나 포세이돈이 보냈다는 설명, 다른 금기를 어긴 벌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네이스의 유명한 장면임을 밝히고 유일한 그리스 원전처럼 단정하지 않습니다. 카산드라도 외칩니다. 목마 안에 무장한 사람들이 있다. 이 선물이 트로이를 불태울 것이다. 카산드라는 프리아모스의 딸이며 미래를 보는 예언자입니다. 후대 전승에서 아폴로는 그녀에게 예언 능력을 주었지만 사랑을 거절당하자 아무도 그 예언을 믿지 않게 만듭니다. 카산드라의 말은 언제나 맞지만 사람들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카산드라의 비극은 미래를 모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미래를 정확히 알면서도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트로이가 불타는 모습과 가족이 죽는 장면을 먼저 보지만 설명할수록 사람들은 그녀가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프리아모스와 헤카베에게 카산드라는 사랑하는 딸이면서 믿기 어려운 예언자입니다. 오랜 전쟁 동안 수많은 불길한 말이 오갔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매번 최악을 믿고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카산드라의 경고가 무시되는 이유를 단순히 트로이 사람들이 어리석었기 때문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10년 동안 공포 속에 살았고 눈앞에는 정말 비어있는 그리스 진영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증거는 보였지만 목마 안의 병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언보다 눈앞의 광경을 믿는 선택은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바로 그 자연스러운 판단을 오디세우스가 이용했습니다. 트로이 사람들은 목마를 끌어들이기 위해 성벽이나 성문 일부를 넓힙니다. 10년 동안 적이 넘지 못한 경계를 자기 손으로 엽니다. 그리고 도시 안에서 승리를 축하합니다. 목마가 성 안에 들어온 뒤에도 위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오디세이아 4권에서 헬레네는 목마 주위를 3번 돌며 안에 숨은 그리스 전사들의 아내의 목소리를 흉내냅니다. 목마 안의 전사들은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내의 목소리를 들으면 대답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한 전사가 소리를 내려 하자 오디세우스가 입을 막았다고 전해집니다. 헬레네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목마를 의심해 트로이를 도우려 했다는 해석, 그리스군의 존재를 확인하려 했다는 해석, 신의 영향 아래 있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메넬라오스도 목마 안에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되찾으려 했던 아내의 목소리를 바로 바깥에서 듣습니다. 다른 전사들도 고향에 남긴 가족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이것은 목마 작전이 무너질 수 있었던 마지막 순간입니다. 전사 한 명만 대답해도 트로이 사람들은 나무를 부수거나 불을 질렀을 것입니다. 오디세우스가 영웅들을 통제한 힘은 창술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능력과 자신의 존재를 숨기는 능력이었습니다. 기존 귀양편에서 오디세우스는 폴리페모스에게 자신을 아무도 아닌 자라고 소개해 살아남습니다. 목마 안에서도 같은 원리가 작동합니다. 승리하려면 영웅은 이름과 목소리, 명예를 잠시 감춰야 합니다. 그러나 귀향길의 오디세우스는 끝내 자기 이름을 외칩니다. 목마에서 전쟁을 끝낸 침묵과 폴리페모스의 섬에서 저주를 부른 자랑이 서로 대비됩니다. 분명한 것은 목마 작전이 나무 구조물 하나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숨은 병사들이 끝까지 침묵해야 했고 신혼이 거짓말을 완성해야 했으며 바다에 숨은 함대가 정확한 신호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집니다. 축제에 지친 트로이 사람들이 잠듭니다. 신혼이 불빛으로 함대에 신호를 보냅니다. 테네도스 뒤에 숨었던 그리스 배들이 돌아옵니다. 목마의 문이 열립니다. 오디세우스와 전사들이 밧줄을 타고 내려옵니다. 그들은 성문으로 향합니다. 성문이 열리고 그리스군이 도시 안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트로이는 잠에서 깨어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집과 궁전에 불이 붙고 좁은 거리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 밤의 이야기는 영웅적 승리만으로 그리기 어렵습니다. 늙은 왕 프리아모스는 제우스의 제단 가까이에서 네오프톨레모스에게 죽습니다. 헥토르의 어린 아들 아스티아낙스도 성벽에서 떨어져 죽는 전승이 있습니다. 누가 아이를 죽였는지는 소일리아스와 일리오스 함락 계열에서 다르게 전해집니다. 카산드라는 아테나 신상에 매달려 보호를 구하지만 작은 아이아스가 끌어냅니다. 신성한 장소에서 벌어진 이 폭력은 아테나의 분노를 부르는 결정적 모독이 됩니다. 메넬라오스는 헬레네를 찾아갑니다. 처음에는 죽이려 했지만 결국 스파르타로 데려갑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화해했는지, 헬레네의 책임을 어떻게 보는지도 작품마다 다릅니다. 트로이 쪽 생존자 전승에는 아이네이아스가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앙키세스를 업고 불타는 도시를 빠져나갑니다. 이 이야기는 훗날 로마의 건국 신화로 이어지며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에서 중심이 됩니다. 트로이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승리한 그리스군도 무사하지 않습니다. 함락 뒤 포로와 전리품을 나누는 과정은 또 다른 비극을 만듭니다. 헥토르의 아내 안드로마케는 네오프톨레모스의 몫이 되고 카산드라는 아가멤논에게 돌아갑니다. 프리아모스의 아내 헤카베와 여러 트로이 여인도 고향을 잃고 노예가 됩니다. 이 장면을 단순히 승자의 보상으로 처리하면 전쟁의 실제 대가가 사라집니다. 트로이에 남은 사람들에게 함락은 왕이 바뀌는 일이 아니라 가족과 이름, 자유를 한꺼번에 잃는 일이었습니다. 아테나 신전에서 카산드라를 끌어낸 작은 아이아스의 행동은 그리스군 내부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일부는 그를 처벌하자고 하지만 그는 아테나의 재단에 매달려 보호를 구합니다. 그리스군은 신성 모독을 제대로 바로잡지 못한 채 출항합니다. 승리는 연합군을 하나로 묶었던 목적도 없앱니다. 이제 각 왕은 전리품을 싣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전쟁 중 눌러두었던 원한과 신들의 분노가 바다 위에서 다시 갈라집니다. 그리스군은 10년 전쟁을 끝냈습니다. 그러나 함락의 밤에 신전과 보호를 청한 사람들을 모독했습니다. 전리품을 나누는 과정에서도 다시 다툽니다. 아테나와 다른 신들의 분노가 귀향길을 따라옵니다. 작은 아이아스는 폭풍 속에서 죽습니다. 아가멤논은 고향에 돌아가지만 아내 클리타임네스트라와 아이기스토스에게 살해됩니다. 메넬라오스와 헬레네는 여러 지역을 떠돈 뒤에야 스파르타로 돌아갑니다. 오디세우스도 배를 띄웁니다. 그는 전쟁을 끝낸 목마의 지략가였습니다. 이제 고향 이타카까지는 순풍만 불면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귀향에는 다시 10년이 걸립니다. 귀향을 뜻하는 그리스어 노스토스는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자기 집과 자리로 돌아가 다시 예전의 사람이 되는 과정을 뜻합니다. 하지만 트로이에서 한 일은 집까지 따라옵니다. 아가멤논은 전쟁 전 딸 이피게네이아를 희생한 원한과 카산드라를 데려온 선택 속에서 죽습니다. 메넬라오스는 바다를 헤매며 전쟁이 끝나도 왕의 귀환이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음을 겪습니다. 오디세우스의 부하들도 전쟁에서 익힌 약탈과 명령 불복종을 버리지 못합니다. 트로이의 승리자라는 자부심은 낯선 섬에서 신중함을 잃게 만듭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말과 전쟁에서 벗어났다는 말은 같지 않았습니다. 배는 트로이를 떠났지만 영웅들의 마음과 행동에는 아직 전쟁이 남아 있었습니다. 목마 안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침묵을 지킨 사람이 귀향길에서는 괴물 폴리페모스에게 이름을 외칩니다. 그 한마디가 포세이돈의 분노를 부릅니다. 트로이 전쟁은 끝났지만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는 그때 시작됩니다. 기존 신화담의 오디세우스 귀향편은 바로 이 폐허와 출항 뒤를 이어갑니다. 10년을 버틴 도시는 왜 나무말 한 마리에 무너졌을까요? 목마가 특별히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성벽을 부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스군은 트로이 사람들이 믿고 싶은 것을 이용했습니다. 전쟁은 끝났다. 적은 도망쳤다. 신이 우리 편으로 돌아왔다. 눈앞의 목마는 승리의 증거다. 라오콘과 카산드라는 다른 가능성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도시는 의심보다 축제를 선택했습니다. 불길한 사건도 자신의 믿음에 맞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목마는 단순한 속임수 이상의 상징이 됐습니다. 적이 성벽을 넘지 못할 때 스스로 적을 안으로 들이게 만드는 계획이었습니다. 오디세우스의 지혜는 전쟁을 끝냈습니다. 동시에 잠든 도시를 파괴하는 도구가 됐습니다. 승리한 그리스군은 그 밤의 잔혹함 때문에 신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트로이의 불길은 성벽 안에서 끝나지 않고 귀향하는 배들까지 따라갔습니다. 전쟁의 끝은 누구에게도 완전한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트로이 사람들에게는 도시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리스 영웅들에게는 긴 귀향과 복수, 죽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디세우스에게는 또 다른 10년의 첫날이었습니다.